말씀 중에 제가 미리 뵀을 때 들은 말씀 중에 자회사를 기업인들을 그 회사에 있던 직원들을 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 와 계신가요 혹시? 예, 여기 오신 분들. 아 그래요. 몇 명이나 배출하셨나요 그 동안에 그 후배? 사장님? 제가 금융 쪽에서 한 36명 정도가 네. 사업자 등록을 냈고, 네. 또 성형 쪽에서 4명인가 5명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한때는 뭐 동아라고 그러면 동아정밀 사단. 사장 배출하는 회사다. 네. 이렇게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 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그 후배 양성에 흥미를 느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확대하시겠네요. 그런 사업은. 제가 너 사장 해라 해서 나가는 게 사장을 능력이 있는 자는 나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다가 또 실패를 하는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네. 아 그럼 회사에서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시나요? 빠져나가도 또 실패하고 들어온다? 물 퍼내면은 물 다시 고이듯이 네. 그게 뭐 사람 사는 사회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재미난 얘기 이따 나누기로 하고 우선 강연에 앞서서 동아정밀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음료수, 음식 등 다양한 모양의 페트병.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동아정밀공업이 창업한 1982년에는 국산 페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독일과 일본의 기술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외국 제품의 분석과 3년간의 연구 끝에 5분의 1의 가격으로 국산화에 성공하며 페트 금형 부분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한 동아정밀공업 주식회사. 그 중심에는 창의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실행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 담긴 폴리에틸렌 물병을 가볍고 투명한 페트병으로 바꾸는 전략에도 성공해 100% 점유율을 가진 성공적인 기업의 김홍렬 회장. 그의 핸드폰에는 인류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인류의 편리함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편리한 제품을 생산해 매출의 60%를 수출로 일궈냈다고 합니다. 수입에 의존했던 기술이 이제는 세계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동아정밀공업 주식회사 김홍렬 회장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숱한 많은 도전도 해야 되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도 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을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년 신제품을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그 신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그 해 매출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수반돼야 회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사업 시작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과 같이 해서는 남보다 앞서갈 수 없다는 좌우명을 항상 머리에 넣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내가 이때까지 존재하게 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한때는 뭐 좋은 호황을 누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매년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그 정신 자체가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얘기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곳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말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좌우전 제가 65년도부터 산업현장에 들어가서 2017년 9월까지 겪어왔던 과정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동아나 김홍렬이는 모르지만 냉장고를 열면 저희 제품이 있고 식당에 가면은 물병과 컵이 왔을 때 그 물병은 저희가 만든 겁니다. 페트의 일가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제가 지나온 과거를 말씀드리죠. 1965년도에 내가 이 일선에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환경이 어떻겠어요? 캐치프레이즈가 조국을 위하여, 간첩을 잡자, 국산품 애용 그랬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웃음이 나오죠. 상황이 그랬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나한테 주어진 일을 내가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맞고 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모포 2장을 가지고 와서 바닥에 깔고 한 장 덮고 밤샜어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기계 설계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한 4년 정도 하니까 기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이 붙었어요. 어떤 기계든지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저거를 내가 완전 오버를 해서 브렉다운해서 기계 부품을 그려서 다시 조립한다면 다시 만들 수 있다. 이게 자신감이에요. 그 일을 한 뒤에 그렇게 일을 할 때 밤을 새서 이러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딴 데서, 딴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제품을 그리는 전자회사에 픽업돼서 갔습니다. 냉장고, 텔레비전, 선풍기, 그 다음에 라디오, 이거 만드는 전자회사가 그때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서 부품 하나하나를 제품을 그렸어요. 부품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 부품을 만들어지면은 그 부품이 나중에 프레스 공장으로도 가고 몰드 공장으로도 가고 또 뭐 펠트나 라바나 여러 가지 공장이 많이 그 양산으로 찍어야 되니까 그걸 찍기 위해서는 틀이 있어야 돼요. 그 틀이 바로 금형입니다. 그 틀 만드는 공장으로 가서 만들어 오면은 제가 그렸던 그 제품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스펙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리젝트 넣을 건 넣고 없앴던 건 없앴다고 해서 다시 그 컨트롤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픽업이 됐어요. 그건 저한테는 해피하지만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한 회사에 에버리지로 한 3년 정도씩 있었어요. 그래서 금형 공장으로 다시 픽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형 공장에 가서 금형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계 설계하고 제품 설계하고 금형 설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떤 제품이 오더라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나니까 제가 그때까지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돈도 더 많이 받고 팔려간다고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스카우트 대 가는 기회가 많이 나오는 거야. 일본에서 금형 공장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한국의 금형 공장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한국의 금형 공장을 차린 분이 자기네 공장에 와서 공장장을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몰랐어요. 제품 만드는 거는 잘 몰라요. 도면적으로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느냐? 가서 보니까 20억짜리 공장이에요. 지금 구로 3공단에 있었는데
저는 그 기계를 상당히 많이 기계를 가져왔어요. 일본에서. 그 다양한 기계를 가공할 일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2년 반 동안 거기서 죽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120억짜리 매출을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20억짜리 공장이 120억 했으면 600% 성장입니다. 2년 만에.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뿌듯하죠? 걱정이 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 저는 인젝션 브로우라는 금형을 맡아드립니다. 그게 이제 요구르트 병인데요. 지금 얘기하면. 그때는 우유를 거기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 금형을 만들어서 넘겨주고 도면을 넘겨줬는데 그 뒤부터는 그 금형은 국내에 완전히 퍼졌어요. 도면을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영등포까지 전부 다 뿌린 거야. 그 부품을 갖다가 조립하니까 제품이 되는 거예요. 굳이 3천만 원 안 줘도 되는 거예요. 1억 5천 안 주고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런 요청이 왔을 때 그쪽에서 회사 측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걸 하나 만드는데 너무나 그 집에 안 갔어요. 집에 안 가고 붙어서 끝장을 봤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하던 것이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몰두하니까 회사에는 마이너스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따라서 나는 나가겠다구만.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독립을 합니다. 그때 방년 36살. 아무 생각도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스트레치 브로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같이는 안 하겠다. 남보다 앞서가려면 남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자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스트레치 브로우를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 시험관 같이 생기고 위에가 이렇게 코카콜라 병 보면 이렇게 나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험관 같이 된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젝션으로 만든 뒤에 삼각형짜리 제품 병, 사각형짜리 병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넣고 뜨겁게 한 뒤에 넣고 쭉 누르면서 확 부른 거예요. X축, Y축으로 늘어나면서 프리폼이 이게 잘 돼야만이 프리폼이라고도 하고 파리선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잘 돼야 정확하게 0.3mm로 딱 똑같이 늘어납니다. 그게 데이터도 없이 기술도 없이 기술자도 없고 선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만들겠어요? 병을 잘라가지고 이게 수축됐을 때 이 길이에 이 부분에 해당되겠지라고 해서 추측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번 해보니까 돼요. 안 되면 머리를 깎았어요. 저는 머리를 몇 번 깎았냐? 6번 깎았어요. 참, 이거 할 짓이 아닌데 뭐 결혼했으니까 괜찮아요. 머리 깎아도. 총각 같으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머리 깎고 들어가서 아침에도 이게 나올 때 머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뭐 하다 보면 또 머리 만질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 가슴에다 입력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거는 해결해야 돼. 새로운 거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기 때문에. 6번 머리를 깎으면서 6가지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젝션 브로우 기계 금형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느냐? 다시 딴 사업을 시작합니다. 광구병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계를 갖다 놓고 금형 만들어서 테스트해서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하려니까 테스트는 기계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계를 몇 개 갖다 놓고서 그걸 그냥 테스트할 때만 쓰고 노르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콜라병이나 사이다병 그때 당시에는 그것들밖에 없었어요. 그 병 테스트하는 기계를 개조를 했어요. 기계를 해봤으니까 문제 안 되죠. 그런 거는. 개조를 해서 입구가 90mm, 100mm, 120mm 이렇게 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은 그런 병들 많이 있어요. 뻘건 통에 손잡이 달려가지고 손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다 저희 페이턴트입니다. 제가 특허가 150개가 있어요. 특허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해달라. 그런데 기계가 이제 그때는 적은 거예요. 못 만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픈했어요. 자, 특허 관계없이 다 서로. 그래서 시장이 넓어지면은 내가 거기 이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않는 거를 하면은 독점이 됨과 동시에 시장은 다 내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4차 산업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남이 앉는 걸 지금도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이 앉는 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작년에 만든 거 올해 또 만들지만 작년에 만든 거 드롭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만들 거, 팔 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럼 올해 또 드롭 드는 거 있어요. 이게 자꾸 순환돼야 이런 사람도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했던 거 내년에, 10년 전에 했던 거 지금. 딴 사람이 그거 흉내 안 냅니까? 흉내 내고 들어와요. 그거 드롭 빼야 돼요, 회사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 막지 못합니다. 그거를 누가 너는 안 돼, 내 거야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거 만들어내야죠. 새로운 거.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사장들이 많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장들이 다 학부 출신이고 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회사에 딱 들으면은 며칠 되고 나면 이 친구 사장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직원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제가 못 오는 거 딴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회사를 했는데 제 친척이 제 동생들이 둘이 와 있었어요. 제 동생은 사장으로 하나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딴 직원들은 사장으로 나갔어요. 그 능력이 지혜롭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서없는 얘기로 이때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